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이 불면증이라는 게 내 몸이, 우리 몸이 보내는 어떤 신호라는 관점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의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음이 좀 조급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한 번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불면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불면증을 단순히 잠을 잘 못 자는 질병으로 볼 게 아니라 내 몸이 어딘가가 불편해지고 부족해지고 지쳐서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불면증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내 몸의 어떤 부위가 문제가 생겨서 불면증이 온 걸까?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걸 바로잡아주는 쪽으로 치료의 포커스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불면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잠에 대한 집착도 조금 줄어들게 되고요. 하루하루의 어떤 수면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 안정감도 조금 생기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도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두통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이라든지 아니면 진통제를 먹는 방법을 일단은 선택을 하겠죠. 하지만 먹으면 안 아픈데 안 먹으면 또 아프고 매일 통증이 계속 나타나니까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이런 통증이 두통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뇌 쪽의 혈관의 문제가 아닌지 검사를 해보겠죠. 혹은 이게 단순한 근육통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근전도라든지 어떤 다른 근육과 관련된 검사를 받아볼 수도 있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 혹시 이게 생리통으로 인한 두통이 아닌지를 의심해 볼 수도 있고, 경추라든지 턱관절의 문제로 인한 두통일 수도 있고요. 또 심한 피로가 원인이 돼서 두통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감기 몸살 초기에 두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음식이 급하게 막 먹다가 음식이 딱 체해가지고 소화가 딱 안 될 때 나타나는 두통도 있거든요. 이렇게 두통이라는 증상은 하나지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두통이라고 하더라도 진통제나 두통약 외에 우리가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약의 종류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통증이 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진통제라든지 그런 통증을 가라앉혀주기 위한 어떤 약들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왜 두통이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풀어주는 약도 함께 병행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통이 생기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이고 우리 몸의 어떤 부위가 안 좋아지거나 어떤 전체적인 컨디션이 나빠졌을 때 두통이라는 증상으로 그 신호를 보내는 것과 똑같이 불면증도 이렇게 여러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증상이나 신호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불면증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제라든지 안정제 등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찾아서 바로 잡아주는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 불면증의 원인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순서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순서대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나는 어디가 안 좋아서 불면증이라는 어떤 강력한 신호를 내 몸이 보내고 있구나 라고 한번 자신의 몸을 명상하듯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불면증이 시작된 시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쯤 시작됐는지, 뭐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1개월 전인지 이런 식으로 내가 그때쯤부터 불면증이 시작된 것 같아, 이렇게 시기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그쯤에서 나에게 있었던 일들이나 뭐 사건, 사고, 고민거리, 스트레스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한다면 평소에 스트레스가 심할 때 몸의 어떤 부위가 불편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스트레스를 세게 받으면 머리가 아파.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돼. 나는 설사를 하는데, 난 변비가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가 심할 때 나타나는 변화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별한 사건 사고도 없었고 특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신체적으로 몸을 혹사시켰다거나 아니면 피로가 가중될 만한 어떤 그런 일을 많이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없었는지, 그래서 몸이 많이 피곤하진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불면증 전후에 나타나는 몸의 변화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혹은 잠을 못 자면 나는 그 다음날 몸이 이게 너무 불편해져, 너무 아파, 소화가 너무 안 돼, 이런 식으로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무엇이 더 불편해지는지를 관찰해 보십시오. 혹은 불면증 이후에 내가 옛날에 이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나 잠 못 자고 불면증 생기고 나서부터 이게 더 심해졌어, 이런 몸의 불편함이 더 심해진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불면증 전후로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울감, 무기력감, 불안, 초조, 긴장, 짜증, 이런 약간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겠죠. 만약에 스트레스 이후에 나타나는 몸의 변화와 불면증 이후에 나타나는 몸의 변화가 일치한다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과 불면증 이후에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불면증의 원인은 스트레스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변화한 상황 자체가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극도로 피곤한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스트레스는 없었는데 극도로 피곤한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몸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 지치게 되면서 체력이 방전된 게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몸의 증상들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된 장부와 기관들이 있겠죠. 그 기관들이나 장부의 변화가 불면증의 원인이라고 보고 그 장부의 한열, 허실, 뜨거워지고 차가워지고 약해지고 너무 세지고 이런 걸 바로 잡아주는 쪽으로 치료의 방향을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불면증의 원인들을 살펴보면요, 극심한 피로, 누적된 근육피로, 근육통, 그리고 소화기의 문제, 호흡기의 문제, 그리고 대소변의 변화, 체온의 변화, 체내 수분의 부족해짐, 그리고 화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변화를 일으키게 된 각 해당 장부의 한열허실을 바로 잡아주는 쪽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간혹 몸에 나타나는 변화가 정말 하나도 없는데 단지 감정적으로만 잠을 못 자니까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이런 감정의 변화를 느낀다라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우울증이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무기력감도 결국에는 체력이 급격히 소진되거나 번아웃 상태가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의 가능성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게 되면 치료 외에도 이 잠이 잘 올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좀 바꿔본다거나 아니면은 환경을 바꿔본다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행동 양식을 바꿔보려고 하실 텐데요. 이때도 천편일률적으로 인지행동 장애 치료를 한다거나 불면증 생활요령 10개명 이런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에만 맞춰가지고 생활을 바꿔 나갈 게 아니고요. 내 몸에 문제가 생긴 장부를 바로 잡아주는 쪽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불면증이 왔다라고 한다면 무리한 활동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수면이 부족한 만큼 활동량을 더 줄이는 변화를 가져가는 게 좋겠죠. 만약에 소화기 계통의 문제로 인한 불면증이라고 한다면 적게 먹으면서 밤늦게 식사는 피하시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식단을 바꿔줌으로써 소화기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그래서 약해진 소화기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불면증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불면증이 자꾸 재발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더욱 원인 찾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불면증이 재발할 때 보면은 처음에 불면증이 나타났을 때와 비슷한 증상들을 동반하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면증과 동반되는 증상들도 일종의 경향성을 띠게 된다는 건데요. 이건 결국 해결되지 않은 원인이 내 몸속에 남아있다거나 혹은 몸과 마음이 지치면서 약한 장부가 더욱 약해지면서 불면증이라는 어떤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약해지고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어딘지를 바로잡고 치료하는 쪽으로 가거나, 평소에도 그쪽 부위가 좀 안 좋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생활 리듬이라든지 환경 등의 어떤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쉬어준다거나 하면서 불면증이라는 그 강력한 신호까지 넘어오지 않도록 조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몸이 아주 약한 신호를 보내올 때 그걸 잘 캐치를 해서 불면증이라는 강력한 신호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조리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면증을 예방하는 요령까지 익힐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되면 불면증이 올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좀 조심해야지 라고 하면은 불면증까지 안 넘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불면증이 재발했는데 이전의 불면증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거나 전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전혀 다른 증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불면증의 원인 자체도 다른 것에 의해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전에는 불면증의 원인이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불면증의 원인이 극심한 피로가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게 바뀔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향성을 띌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불면증을 치료할 때 때로는 수면제를 통해서 잠을 이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잠을 잘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 불면증 치료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 불면증의 어떤 치료에 있어서 최종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불면증에 대한 인식의 전환, 즉 불면증은 내 몸 어딘가에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걸 우리 몸이 불편하다고 보내는 어떤 강력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신호에 귀를 기울여서 그 불면증의 원인을 찾아내고 건강을 회복하는 쪽으로 한다면 불면증, 깨진 수면 리듬은 저절로 천천히 조금씩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불면증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전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전문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때부터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 그게 불면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치료함으로써 수면제 먹은 것처럼 잠이 확 떨어지진 않겠지만 조금씩 몸이 살아나면서 잠이 조금씩 질이 좋아진다거나 양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이런 관점의 변화 그리고 그에 맞춰 가지고 내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요령을 바꿔보는 것도 불면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